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지난 대선을 끝으로 해서 논문 쓴다고 조금 바빠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그 사이에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재난지원금이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건 이제 단기간 소비에 대해서 이제 특정 시점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소비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 가정은 뭐냐면 효용의 극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정말 고전적인 경제에서 기본 이런 가정들을 많이 하는데, 인간은 합리적이다 라는 가정도 하고요.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데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만족도를 최대한 늘리고요. 그리고 나의 지출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돈을 써야죠. 돈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효용이 커지게 하는 것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가정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르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요즘 뭐 착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쓰고,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가격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물건 혹은 친환경적인 물건을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조차도 효용의 극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격 프리미엄을 좀 더 주더라도, 질이 조금 낮더라도 친환경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게 나의 효용을 만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마저도 아직까지 기본 가정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효용의 극대화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과거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A 제품과 B 제품, 주로 이제 경자에서 X제와 Y제를 많이 두거든요. 이 두 개의 물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보면, 예산선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예산선 중에서 원점과 가장 멀리 있는 이 파란색 무차별 곡선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만족하는 점인 이 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선인 빨간색 선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산선을 벗어나는 점에서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산선보다 안쪽에서 소비를 하면 우리가 더 높은 효용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효용 극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를 보면 A와 B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이때에는 이제 우리가 예산선에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이 접점을 찾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금하는 것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재산을 모두 청산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무차별 곡선을 기간별 무차별 곡선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A제가 뭐 T 플러스 1기로 바뀌었고요. B제가 T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T기가 현재 시점이 되고요. T 플러스 1기는 이제 미래 시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를 하느냐, 미래 소비를 하느냐 라는 고민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현재 돈을 많이 쓰게 된다면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은 감소하게 되고요. 미래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에 쓸 수 있는 돈은 감소하게 된다
라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도 이제 한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한 점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차별 곡선이 모두 똑같이 생겼냐? 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 다르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다르게 생긴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선에 있는 이 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소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 금융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 소비가 우리가 같은 돈을 벌더라도 오늘 버는 돈과 내일 버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소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저금하기도 하고 대출하기도 해서 현재 소비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미래에 소비해야 될 양을 더 늘릴 수도 있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이 생긴 모습이 사람마다 조금씩 선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일점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현재 소비보다는 미래 소비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금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점에서 이 2점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이 2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현재 조금 더 가치를 두고 미래 소비보다는 현재 소비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2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고요. 이 2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린 거니까 향후에 T1기가 되었을 때, T 플러스 1기가 되었을 때, 이 점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은 이 원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이제 돈을 갚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이 재난지원금은 현재 소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점에서 이2에 있는 소비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T기의 소비는 늘어나지만 T 플러스 1기의 소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T 플러스 1기의 소비를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 가져야 하는 건 이 예산선의 기울기인데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만 원을 빌려서 미래에 100만 원을 갚아준다. 인데요. 현실 세계에선 그럴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율만큼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만큼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현재의 소비를 조금 더 늘리게 된다면 현재의 100만 원은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땐 100만 원에다가 거기에 이자가 조금 붙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이자율만큼 더 가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특히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기본적으로는 이자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율만큼 더 돈을 갚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아니지. 우리가 지금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면 이 돈은 분명 미래 세대에 갚아줘야 될 텐데 그 돈은 우리가 갚을 때는 25만 원이 아니라 뭐 26만 원, 27만 원 정도를 갚아줘야 한다. 이자율이 붙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제로금리를 찍었고 이제 금리를 조금씩 높인 거의 제로금리를 찍었고 조금씩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미래 소비를 당겨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내에서 미래 세대의 재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돈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재정에서 우리가 당겨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에 이 미래 세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국고가 파탄나게 된다면 이것을 갚아야 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되는 거고, 이 미래 세대의 허락 없이 우리가 이것을 써도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요.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정책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속 가능 발전이란 개념을 많이 써요. 지속 가능 발전이란 개념은 우리가 현재 소비를 하지만 미래 세대가 소비할 것을 남겨둔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발전을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 조금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제 소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 파괴가 존재하고요. 지금의 환경 파괴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를 우리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갈 곳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곳이어야 하잖아요. 이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될 곳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놔줘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의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나라에서 이 재정을 우리가 미래 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당겨 써도 되는 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면 우리가 당장 죽어가는데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이 우리가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든 재난 시점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우리가 현재 소비가 늘어나고 혹은 미래 소비가 감소하게 될 것까지도 충분히 계산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